네,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께서 기술을 하겠습니다. 네, 위기가정 위탁은 이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 즉각분리제도 실시되면서 맞습니다. 한 것이죠. 실제로 학대를 당한다든지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아동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필요한데 좀 잘 아직 알려지지 않기도 해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참여율도 저조하지만 대기 숫자도 많습니다. 이거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그러니까 이건 이제 되게 선호 아동하고 이게 안 맞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아이들을 본인들이 보호하겠다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선호대를 따지는 방식은 좋은 것 같지는 않다. 그래서 홍보도 좀 과감하게 하시고 캠페인을 확실하게 하시고 또는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위기 대상의 아동을 짧은 기간이지만 보호를 해줌으로써 이 아이가 어떤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느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내가 좀 괜찮겠다는 아이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방식이 아닌 어느 아이든지 간에 이렇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인식도 많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이 문제가 있으면 위탁가정으로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되게 좀 시설 쪽을 선호하는 공무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양육이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지자체 전담 공무원들과 그 권리보장원이 좀 더 연계를 좀 잘 하셔서 유기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.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가정 위탁을 가면 권리보장원에서 어떻게든 이게 계속 후속 조치로 케어를 하시는데 통계로서 데이터로서 계속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 관할로 넘어가서 전혀 잘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든 가정 위탁이나 이렇게 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그 보호 대상 아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잘 그 케어가 되고 있고 이렇게 좀 그 후속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다음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?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월까지 총 217명을 받았는데 위탁가정 정무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승인이 난 이수 대비 자격 승인이 가능한 게 절반도 안 됩니다. 나머지는 이제 의사 철회를 하거나 뭐 보류를 하거나 그게 다 의사 철회를 한 것이죠. 또는 가족이 동의하지를 않거나 또는 아예 적격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애초에 자격 확인하고 가정 조사를 하는 것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네. 이 부분도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아예 네. 자격 요건이 뭐 여기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하겠다고 네. 나와서 결국은 교육까지 다 받고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육 대상자를 네. 선정할 때부터 권리보장원에서 개입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가 그 가족 구성원의 미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애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세대원 모두가 사실은 동의를 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그 위탁가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족의 보살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대기 인원이나 또는 나중에 교육을 받고도 이렇게 대상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. 또 하나가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교육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한데 필수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. 반드시. 네. 같이 키우는 거니까, 같이 케어를 해주는 거니까. 또 하나가 배우자 교육이 필수로 들어가고 하게 되는 경우에 교육 훈련비가 지급이 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정당국하고 또는 이제 복지부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지난번에 이제 복지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가정의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심한 것, 양육지원비, 그다음에 일시위탁 보호비, 그다음에 아동용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고요. 그 일시 위탁 보호비의 경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2곳이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
그 광역자치단체별로 너무 격차가 심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하한선을 권고 기준을 그냥 권고로 할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격차별로 그 위탁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차이가 나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탁 그 대상 보호 대상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고 떠돌아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그 디딤 씨앗 통장 이것도 이제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번에 예산을 깎았더라고요. 2023년에 10%를. 이제 복지부에서도 좀 같이 신고식에 우리 인구아동 정책관 봐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보호 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표 빨리 보여주세요. 실제로 저기 보시면 보호 대상 또는 그 아동발달 지원 계좌 가입 대상 아동 중에 84%만 가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6%는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가입 대상 아동의 전체도 제대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아동 수가 줄어서 예산을 깎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.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도 수가 준다면은 저 예산을 깎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보호대상들에게 지금 제대로 된 계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깎는 것은 너무 잔인한 삭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요. 오히려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대상 아동의 가입률, 저축률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심사 전까지 또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하시는 대답을 하신 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